한국.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가요? 처음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비행.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 한국이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막연히 그린 한국의 이미지라고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몇 가지 음식 이름이 전부였어요. 루시, 다음 달부터 서울 노선 맡게 됐어. 수석 승무원인 마가렛이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이요? 그게 북한이랑 가깝지 않나요? 마가렛은 눈을 굴리며 웃었죠. 걱정 마. 하늘에서 국경선 보이진 않아.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한국 노선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제 이름은 루시입니다. 영국 출신 승무원으로 글로벌 항공사에서 5해째 일하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오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인기 있다니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비행 매뉴얼에 적힌 한국 문화 이해하기 섹션을 펼쳐보았죠. 다양한 음식 이름, 기본 인사말, 그리고 주의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눈 맞춤을 피하는 것이 공손함의 표현일 수 있음,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정중한 인사와 존칭어 사용, 읽으면 읽을수록 긴장감은 더해갔어요. 여러 문화권을 다뤄온 저였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영상을 찾아봤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까? 문화적 실수를 하게 되면 어쩌지? 비행 준비물을 챙기며 내 작은 여행용 한국어 책자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몇 가지 기본 인사말만이라도 익혀두고 싶었거든요. 가방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건 새로운 경험일 뿐, 다른 비행과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겠구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불안감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이번 비행이 어쩌면 특별한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좋아, 루시. 한국행 비행,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공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게이트로 향하는 길, 멀리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풍경이었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 줄지어 선 승객들 모두가 여권과 탑승권을 이미 손에 들고 있었죠. 그것도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마치 누군가 지시라도 한 것처럼요. 저기 마가렛, 동료 승무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승객들 모두 여권을 이미 준비해뒀네요. 마가렛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노선의 첫 번째 특징이야. 효율성. 아직 볼 게 많아. 게이트에 다가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도 전에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치고 심지어 노트북까지 이미 가방에서 꺼내 들고 있었어요. 마치 탑승 절차를 수백 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탑승 게이트에서 티켓을 확인하며 동료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다들 군대 훈련이라도 받은 것 같아요. 제이슨은 작게 웃으며 경험담을 나눴죠. 지난달 내가 첫 한국 노선 비행했을 때 승객 한 분이 내 손에서 스캐너를 빼앗아 직접 자기 티켓을 스캔하려고 했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론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이런 효율적인 승객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탑승이 시작되자마자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항공사든 보통은 탑승 구역 번호를 차례대로 부르면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법인데 한국 승객들은 정확히 자신의 구역 번호가 호명될 때만 일어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그 규칙성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저기, 제 좌석이 창가 쪽인데 통로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유창한 영어로 물으며 여권과 탑승권을 함께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살펴본 후 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비행기가 만석이라 변경이 어렵네요. 놀랍게도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미소와 함께 차분히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승객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반응은 신선했어요. 탑승이 진행되는 동안 눈여겨본 또 다른 특징은 승객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대부분 깔끔하고 단정한 캐주얼 의상을 입고 있었으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의 문화라고 마가렛이 설명해 주었죠. 한국인들은 감기나 독감 시즌에 남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있어. 나중에 비행 중에도 보게 될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효율성의 민족이구나. 그리고 이 첫인상이 비행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확인되리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 문 앞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이번 비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문화적 탐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비행이 시작되고 기내등이 꺼지자 승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보통 미주나 유럽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객실 승무원을 부르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시끌벅적한데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네요. 시트벨트 표시등이 꺼진 후 기내 서비스를 준비하며 마가렛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건 한국인들의 정숙함이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지. 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가끔 모두 괜찮으신가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어. 첫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이미 테이블을 펼쳐두고 이어폰은 정리해둔 채 음료를 받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졸고 있는 옆 좌석 승객의 테이블까지 조용히 내려 준비해 두었죠. 한 젊은 남성이 음료를 건네받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옆분 음료도 받아도 될까요?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요. 순간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타 노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에게 두 잔의 음료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표정해 보이던 승객들의 얼굴에서 이런 작은 배려심이 드러날 때마다 내 선입견이 하나씩 무너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차분한 표정이 냉담함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그것이 타인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식사 트레이를 받자마자 기내식 포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은 한쪽에, 빵봉지는 접어서 작은 버터 용기는 빈 컵 안에 마치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했어요. 저기, 이런 정리 습관도 가르치나요? 동료 제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제이슨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한국 문화야. 자기 자리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존중하는 거지. 기내식 수거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승객들이 이미 트레이를 완벽하게 정리해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승객은 자신의 트레이뿐 아니라 옆자리 승객의 트레이까지 정리해 놓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들의 무표정 뒤에는 오히려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가 숨어 있구나. 한 노부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음료를 쏟았을 때 할머니는 즉시 자신의 냅킨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가 도움을 드리려 다가가자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게요.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배려심 가득한 승객들 앞에서 저도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어요. 비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비행이라면 주변 승객들의 불만 섞인 한숨이 들리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한국 승객들은 오히려 아이의 엄마를 도우려고 했어요. 한 여성은 자신의 간식을 건네주었고 다른 승객은 미소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표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의 공간과 감정을 존중하는 매너왕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잔잔한 배려가 만드는 고요한 비행은 승무원인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행이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착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시고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내방송이 신호탄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를 보던 승객들은 즉시 이어폰을 빼고 모니터를 접었고 책을 읽던 사람들은 책갈피를 꽂고 가방에 정리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 가려던 승객도 자리로 돌아와 앉았죠. 이런 모습은 정말 특별해요. 좌석 상태를 점검하며 마가렛에게 말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모두가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네요.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착륙하고 나서의 광경을 볼 차례야. 그건 더 놀라울 거야. 착륙 후 시트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벌어진 광경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다른 국적의 승객들이라면 보통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 즉시 일어나 오버헤드 빈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과정이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한 중년 남성은 자신의 가방을 꺼낸 후 뒷좌석 노부인의 짐까지 함께 내려주었어요. 그 옆에 젊은 여성은 천장에 손이 닿지 않자 옆자리 승객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도움을 받은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행기 문이 열리려면 몇 분 더 걸립니다. 제가 안내하자 놀랍게도 모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기다렸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종종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곤 했는데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비즈니스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꺼낸 후 제 캐리어가 오버헤드 빈에 있는 것을 보더니 말없이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 말했더니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답했죠. 이런 행동들이 마치 내리기 전의 의식처럼 모든 승객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승무원인 저희를 도우려는 그 작은 제스처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할 때도 놀라운 질서가 유지되었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종종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먼저 내리려고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통로에 진입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짐을 들기 어려워하자 뒷좌석의 승객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은 연쇄적으로 이어져 다음 승객이 또 다른 승객을 돕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루시, 마가렛이 내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런 광경, 다른 노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마치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하나의 공동체 같아요. 출구에서 승객들에게 인사하며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인사하거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점이었죠. 이런 작은 감사 인사가 15시간의 피로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기내를 점검하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흩어진 담요, 베개 등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외항사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 노선이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승객들의 질서 정연함이나 깔끔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마가렛 외에도 두 번째 한국 노선을 비행하는 크리스, 그리고 베테랑 승무원인 로버트가 함께했어요. 어때, 루시? 첫 한국 비행은? 로버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배려심 넘치는 승객들은 처음이었죠. 크리스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노선이 우리 사이에서 개꿀이라고 불리는 거야. 알아? 완전 좋다는 한국 속어래. 개꿀이요? 생소한 표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가렛이 설명했죠. 승무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어. 오늘 한국 노선이야? 완전 개꿀이네. 왜냐고? 정리 빨라. 진상 거의 없어. 무엇보다 빠른 퇴근 가능.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는 2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비행했던 모든 노선 중에서 한국 노선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어. 승객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우리를 존중해 주거든. 크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지난 비행에서 한 승객이 음료수를 쏟았는데 내가 닦으러 가기도 전에 본인이 다 정리해놓고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착륙 후에는 대부분의 승객이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 덕분에 청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니까. 마가렛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내에서 술 취한 승객으로 인한 문제도 거의 없어. 다른 노선에서는 흔한 일인데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전날 비행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도 승객들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음료나 담요를 요청할 때도 항상 공손했죠. 심지어 화장실이 사용 중일 때도 다른 노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짜증내는 모습 대신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무표정해 보여서 뭔가 불만이 있나 걱정됐거든요. 로버트가 크게 웃었어요. 그건 그냥 그들의 방식이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문화거든. 하지만 그 무표정 뒤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크리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승객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 불필요한 호출 버튼 누르는 일도 적고 요청할 때도 간결하게 해. 덕분에 우리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지. 식사를 마치며 마가렛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의 레이오버도 최고야. 이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곧 발견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볼 테니 기대해. 호텔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노선이 승무원들 사이에서 개꿀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가 수월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존중과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서 이런 상호 존중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니까요. 서울의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질서, 정연하고 배려심 깊은 승객들의 모습이 그들의 일상에서도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곧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짧지만 깊은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선 순간부터 서울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반듯하게 서 있는 건물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거대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기, 마가렛, 길을 걷다 문득 깨달은 점을 말했습니다. 길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요. 담배꽁초도 안 보여요.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야. 그들에게 공공장소는 모두의 공간이고 모두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거든. 큰 길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 앞에서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에 멈춰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어느 대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정말 규칙을 잘 지키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크리스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게 한국 사회의 기본이야.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문화지. 처음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질서가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지하철역에 도착해 또 한 번 놀랐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이 두 줄로 정확히 나뉘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쪽은 타는 사람들, 다른 쪽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죠. 런던이나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지하철에 오르자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비워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은 정말 특별해요. 마가렛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이게 한국인의 눈치라는 거야.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미리 살피고 배려하는 문화지. 점심시간, 우리는 현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어서 오세요 라는 활기찬 인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테이블로 안내하는 과정도 정중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이 부족해지자 제가 손을 들기도 전에 종업원이 다가와 물병을 채워주었어요. 그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여기 서비스는 정말 특별하네요. 말했죠. 마가렛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기본이야.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지.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자 갑자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근처 편의점 주인이 우리를 보더니 뛰어나와 비닐우산을 건넸어요. 하나도 아닌 램 모두에게 이거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인가요? 지불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손님은 우리 손님이에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낯선 나라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는 아마 모르겠지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청결함, 질서,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사회.
처음에는 단순히 규율이 엄격한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의 이면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숨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로버트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왜 우리가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지. 단순히 승객들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다니. 그리고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혼자서 시내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다른 일정이 있었고 저는 현지인처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서울의 일상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명동과 인사동 방문을 계획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언어 장벽은 어떡하지?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죠. 티켓 자판기 역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승무원이라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승무원. 와, 멋지네요. 서울은 어때요? 대화가 이어지며 그녀의 이름이 김미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퇴한 교사로 평생 서울에서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도시를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미영 씨는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명동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호의가 느껴져 감사히 수락했어요. 지하철에 오르자 미영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며 저를 앉히곤 옆에 서서 열정적으로 창밖 풍경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강남이에요. 한국의 금융과 패션의 중심지죠.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노인이 탑승하자마자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것도 아무런 말이나 눈짓 없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처럼요. 미영 씨, 여기 젊은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자리를 양보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른을 공경하는 건 우리 문화의 기본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나이 든 분들을 배려하는 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한 정거장을 더 지나자 갑자기 기차가 약간 흔들렸고 제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3명의 다른 승객들이 동시에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주려 했죠. 결국 가장 가까이 있던 남성이 전화기를 집어 여학생에게 건넸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에도 한국인들의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미영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가 놀라운 걸 발견하셨나요? 네, 정말 인상적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가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죠. 정의라고 하는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명동역에 도착해 플랫폼을 따라 걸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 왜 저 같은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손님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어갔어요. 제 딸이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누군가 제 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녀의 행동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나도 베풀면 내 소중한 사람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받을 거지라는 믿음이었죠. 명동의 번화가를 걸으며 미영 씨는 계속해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심지어 맛있는 현지 식당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친절이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단순히 서울의 건물과 거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한 따뜻한 정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마음은 먼저 전하려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지하철에서 알게 된 한국인의 진정한 국민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틀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질서정연한 승객들, 깨끗한 거리,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미영 씨의 따뜻한 친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루시, 준비됐어. 로비에서 마가렛이 불렀어요. 오늘은 출국 전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동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 이틀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죠. 여기 사람들 정말 특별해. 제이슨이 말했어요. 첫날 밤 호텔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경찰서에 가니 누군가 제출해 놓은 거야. 현금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어.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야. 내가 왜 이 노선을 좋아하는지 알겠지?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습니다. 한 도자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름다운 청자 한 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뭔가요? 청자라고 합니다. 1000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 도자기예요. 그는 서툰 영어로 청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국보를 소개하는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진지하고 자부심 넘치는 태도였죠. 작은 청자 장식품을 구매하고 나오는데 주인이 작은 종이 봉투를 함께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 전통차예요. 비행 후 피로할 때 마시면 좋아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점심을 위해 들른 작은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 주인이 직접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몇 가지 반찬을 더 내오며 서비스라고 말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팁은 안 받나요? 마가렛에게 물었어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어.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팁을 주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어. 이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와 친절을 그저 직업의 일부로 여기는 문화라니 정말 특별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궁궐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철저한 질서와 효율성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사람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준비를 하는 동안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 승객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미리 준비해 들고 있는 모습,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제스처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서울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던 낯선 노선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무표정해 보이던 얼굴들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륙 후 동료 승무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번 한국 노선 스케줄이 나오면 알려줘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 그리고 비행 중간 잠시 휴식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너 참 괜찮은 나라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느낀 정리정돈, 배려, 그리고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승무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노선이야? 완전 개꿀이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여권 없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매너로, 청결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들.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저도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귀국 비행 중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한국은 어땠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